박나래 씨가 부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게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최근 불거진 재산 은닉 의혹까지 사실로 밝혀진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질 것입니다. 단순히 서울 용산에 위치한 고가의 주택 문제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기획사 역시 단 한 푼도 건지지 못한 채 파산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빈털터리가 된 상태에서 광고주들의 위약금 청구와 각종 소송 패소에 따른 비용, 그리고 천문학적인 로펌 변호사 비용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본인으로 인해 피해를 본 주변 동료 연예인들과 그들의 소속사까지 들고 일어난다면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형사 사건으로 고발까지 되어 있는 상태라 만약 금전적인 여력이 없어 피해 보상이나 합의조차 할 수 없다면 최악의 경우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하지만 현재 박나래 씨가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타개하고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치트키가 하나 존재합니다. 아마 그녀 자신도 이 방법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논란의 핵심 인물인 일명 주사 이모를 상대로 정식 고소를 진행하여 승소하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이제 박나래 씨는 누군가를 감싸주거나 의리를 지킬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임에서 살아남으려면 누군가는 이 모든 사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박나래 샤이니키 그리고 입 짧은 햇님 측에서 주장해온 주사 이모가 진짜 의사인 줄 알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라는 말이 진실이라면 고소는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아니 반드시 해야만 하는 선택입니다. 정말로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말이죠. 법정에서 나는 주사 이모가 면허가 있는 의사인 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고 반대로 주사 이모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속여 불법 시술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낸다면 상황은 반전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그들에게 내려질 처벌 수위는 확실하게 낮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대중 모두가 믿어주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일부 여론은 저들도 사기꾼에게 속은 피해자였구나라며 억울함을 이해해주는 동정론으로 돌아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직까지도 주사 이모를 고소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들을 구해줄 유일한 동아줄을 왜 잡지 않고 오히려 침묵함으로써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망설이고 있는 것인지 그 속내를 알 수 없어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연예인들이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이 정말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불법 의료시술 논란에서 가장 현명하고 신속하게 대응한 사람은 단연 전현무 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즉각적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의료진의 동의 없이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에 대해 지체 없이 반박했고 무려 9년 전의 자료까지 찾아내어 공개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중과 소통하며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했던 전현무 씨의 태도는 지금의 박나래 씨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억울한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박나래 씨는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1인 기획사라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 하더라도 소속 연예인이 본인 한 명뿐이라면 오히려 더 집중해서 관리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혹시 어머니 혼자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다 보니 대응이 늦어지는 것일까요? 제대로 된 해명도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이 소송에 집중하겠다는 최악의 대응을 선택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진 것 아니냐는 독설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매니저 사이의 갈등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이제는 재산 은닉이라는 거대한 화마로 번져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박나래 씨에게 이보다 더 최악의 상황은 없을 것 같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녀에게는 아직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문제의 주사 이모를 고소하여 우리도 속았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박나래 씨와 샤이니키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 놀라운 토요일에 함께 출연했던 먹방 유튜버 입 짧은 햇님 역시 시술 사실을 인정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반응과 주장은 한결같습니다. 주사 이모가 정상적인 의료인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정말로 면허가 없는 줄 모르는 상태에서 시술 받았다면 시술을 행한 무면허 의료인은 처벌받지만 속아서 시술받은 환자는 처벌받지 않는 것이 법리적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고소장을 접수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지금까지 나온 정황들을 다시 짚어보면 박나래 씨가 선뜻 나서지 못하는 찝찝한 이유가 감지됩니다. 그 결정적인 대목은 바로 주사 이모가 현재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며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사 이모는 분칠하는 것들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충고했었다거나 내가 믿고 아끼던 동생들이라 생각했는데 나만 바보 됐다라는 식의 격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발언을 볼 때 지금 그녀를 건드리면 시한폭탄처럼 터져버릴 것 같은 위기감이 듭니다. 마치 나는 너희들의 치부를 다 알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나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 라고 분노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가 혹시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적인 폭로가 터져나올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본인이 정말 당당하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박나래 키 그리고 입 짧은 햇님이 자신들의 주장을 대중에게 납득시키고 입증할 방법은 오직 하나, 법적 공방을 통해 진실을 가리는 길뿐입니다. 주사 이모가 우리를 의사라고 믿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것이 거짓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사기를 당해 피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를 법적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지금은 그들이 유튜브나 SNS를 통해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이미 대중들은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신뢰를 잃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이미 불법 시술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샤이니키 측도 지인의 추천을 받아 이 모 씨가 근무하는 병원을 방문했고 그를 의사로 알았다고 했습니다. 즉 지인 추천이었고 의사인 줄 알았다는 것이 핵심 방어 논리입니다. 입 짧은 햇님 역시 지인 소개로 병원에서 처음 만났기에 의심의 여지 없이 의사라고 믿고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나래 씨 또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인 줄 알았으며 주사 이모에게 의사 면허가 있는 줄 알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그가 의사가 아닌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첫 번째로는 과실치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주사 등의 의료 행위를 했고 설령 환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불법 의료 행위로 인한 상해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법 위반에 대한 피해자 진술입니다. 무면허 의료 행위의 피해자라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즉,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소가 주사를 맞았으니 나는 명백한 피해자다라는 논리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소를 진행했을 때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정말 몰랐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고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대중들에게도 말로만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들 입장에서 고소를 주저하게 만드는 공포스러운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바로 수사 과정에서 복구된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 혹은 주변 지인들의 증언 중에서 단 하나라도 이들이 주사 이모가 의사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 증거가 튀어나오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런 증거가 나온다면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시작됩니다. 거짓말쟁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들통나게 되고 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지며 금전적인 손실까지 겹쳐 연예계 생활 자체가 회생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주사 이모 측에서 강력한 반격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람들 처음부터 다 알고 맞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거짓말로 나를 고소했다라고 주장하며 무고죄로 맞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형사 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나쁜 무거운 범죄에 속합니다.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처벌받게 하려 했다는 괘씸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고소를 안 하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무고죄의 리스크도 없고 추가 수사로 인해 과거의 대화 내용이 낱낱이 파헤쳐질 위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중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고소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찔리는 게 있어서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이죠. 오랜 시간 이어진 그들의 관계 속에서 문자나 통화 중 단 한 번이라도 국내 의료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뉘앙스가 발견된다면 그것은 대중기만이자 거짓 해명으로 낙인 찍혀 영원히 복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복잡하고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과연 이들이 주사 이모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을지가 향후 이 사건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만약 고소를 강행한다면 지금까지 본인들이 했던 말이 진실이었음을 증명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일 것이고 끝내 고소하지 못한다면
대중들은 말 못할 또 다른 이유가 있구나 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굳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으로 인해 박나래 씨가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이 최소 100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정말로 억울하게 100억 원의 손해를 보게 생겼는데 원인을 제공한 사기꾼을 가만히 둘 수 있을까요? 적어도 법적으로 억울함을 풀기 위해, 그리고 내 돈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귀한 시간 내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